빅데이터로 읽는 세상 빅리더의 김덕진 부소장님. 네. 오늘도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키워드 준비해 오셨죠? 그러니까요. 오늘 참 민주주의 만나는 시간 마지막 시간이라는 게 너무 아쉬워서 네. 다른 때보다 엄청나게 더 두껍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. 네네.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어떤 키워드 또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는지 분석 내용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첫 번째 키워드는요. 역시 민주주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것. 다수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다수결 같은 경우에 지난 1년 동안의 검색어를 좀 봤는데요.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역시 민주주의라고 하는 키워드였고요.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정의라고 하는 키워드였어요.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제 민주주의의 어떠한 결정 방식이 다수결인 것이 역시 여전히 뭐 가장 정의로운 방법이다라는 데 이제 동의하는 어느 정도의 결과들을 볼 수 있었는데 좀 흥미로운 부분이 네.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전 세계를 아주 히트시켰던 이 드라마가 있죠. 네.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네. 드라마 기억나실 겁니다. 근데 이 소셜 데이터에서 다수결과 관련된 키워드 하반기에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많은 언급이 있었다는 거예요.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내용에 그런 게 있어요. 이 다수가 만약에 합의를 하면 이 위험한 게임을 멈출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대 이제 우리 사회에 다수결의 단면을 좀 풍자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잖아요. 네네네. 그렇죠?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확실히 그 드라마를 생각해도 이 다수결에 대한 의사결정이 막 꼭 옳은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. 네, 맞아요. 저도 드라마에서 이제 보면 승자는 살아남고 이제 패자는 처참하게 죽는 그런 게임 룰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다수결의 원칙과 집단 지성이 이걸 보면서 꼭 옳지만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래서인지 이 다수결과 관련된 긍부정 분석 결과를 보면 오히려 긍정보다 부정이 높았어요. 네, 부정이 54.3%로 부정적인 반응이 더 컸는데 그러면 어떤 키워드들이 나왔는지 관련 키워드를 봤거든요. 그랬더니 이제 부정 키워드들이 뭐 망하다, 해해, 불평등 뭐 이런 키워드들이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수의 피해자들을 보듬지 못하는 이 다수결이 오히려 폐해 그리고 불평등을 가지고 온다라는 생각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.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의 그 강의의 맥락하고도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어찌 보면 다수가 다수결을 검색했으니까 저는 그렇죠. 뭐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의외네요. 이어지는 두 번째 키워드 뭔가요? 네,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선거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이 다수결의 의사표현 방식, 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선거인데요. 이 선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. 일단은 연관 검색어를 살펴봤는데 가장 많이 나온 연관 검색어 역시 선거일이었습니다. 2022년 대통령 선거일에 대한 검색량이 제일 많았고요.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뭐 2022 지방선거일, 2022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다들 우리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거 아닌가 걱정하곤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특히나 이제 흥미로웠던 부분이요. 이 연령대별 관심도, 연령대별 검색량인데요. 보시면 이 선거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검색 비율이 20대에서 38.1%, 그리고 10대가 19.6%로 오히려 30, 40대 검색 비율의 2배 이상이라는 거예요. 2배에 가까운 것이죠.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젊은 층의 선거에 대한 관심 무척 반가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. 네, 뭐 민주주의 그 비판자들의 세 번째 키워드는요, 바로 민주주의입니다.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. 이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첫 방송 때 플라톤의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. 그때 민주주의와 관련된 키워드 검색을 했었거든요. 민주주의에 대한 긍부정 키워드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? 국가는 기억이 나는데 네. 긍부정 키워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은데. 네. 그때도 조금 의외의 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. 네. 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때 네. 기억해보면요. 부정적인 의견이 64%로 상당히 높았어요. 네. 그렇다면 이제 1년이 지금 지났죠.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이 57.6%로 조금 더 많기는 했습니다. 그러면 부정적인 비율이 많이 줄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%에서 57.6%니까 이제 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긍정 같은 경우는 35%에서 36.9%로 아주 이제 조금 늘었지만요. 반대로 부정적이다라고 대답하는 게 7% 정도 줄었고 그리고 중립이 늘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네. 확실히 좀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네. 이런 이제 맥락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몇 개의 키워드들이 있었어요. 첫 번째로 이제 긍정 관련 키워드인데
긍정 관련 키워드에 보면 응원하다, 뭐 지지하다,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시민들의 의식이 같이 발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분석을 하면서 상당히 좀 흐뭇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네, 빅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매력이 참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을 통해 엿본 시민들의 의식, 김덕진 부소장님 덕에 나와 우리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